게시판에 주문들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오늘 좀 많이 점검 도와드릴게요. 한울바이오파마 좀 먼저 보겠습니다. 547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13,000원에 진입하셨습니다. 30% 정도 들고 계시는데요. 오늘 정말 이번 주 처음 반등 나왔거든요. 월요일부터 무섭게 밀렸습니다. 한 20% 어제까지 밀리다가 오늘 한 8%가량의 좀 반등 시세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글쎄요, 언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8,000원 정도까지 수익 보다가 지금 계속해서 아마 줄어드신 거거든요. 만약에 이달 초에만 좀 가지고 있으셨다고 해도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면 한번 기술적으로 매수도 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 좀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발생을 했죠. 일단 최근에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제약업종 그리고 뭐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고민들, 저도 역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인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대응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사실 대웅제약에 지금 인수가 됐죠. 대웅제약에 좀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대웅제약을 사실 개인적으로 좀 탐방을 한 달 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웅제약 내에서도 한올바이오파마의 파이프라인,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그 내용들을 지금 명세화 시키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얘네가 사실 기존에 기술력은 있었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금력이 좀 안 됐죠. 그래서 사실 다른 제약업종 같은 경우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력이 좀 돼야지 임상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에 투자가 좀 초기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회수가 됐을 때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이 대표적이었던 케이스였는데, 사실 그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회사가 성장을 해나가는 건데,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미흡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웅제약을 잘 만난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지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대웅제약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양사에 다 윈윈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부분이고요.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적이 나올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최근 이제 2, 4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굉장히 회의론들이 나오는 부분이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시장의 약한 포인트를 동사가 고스란히 짊어지고는 있지만 현재 자리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당분간 좀 어떻게 보면은 옆으로 좀 개걸음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 자리를 놨다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입장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3,000원대 충분히 어프로치 가능할 것 같고요. 13,000원, 14,000원 정도는 단기로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셔서 오히려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리는 크게 걱정 없이 아직은 들고 가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마음 졸이면서 매매를 진행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좀 전략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한번 체크해 볼까요? 1947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현대건설과 아시아나 두 종목 올려주셨는데 아시아나 한번 좀 봐드릴게요. 아시아나 매수가 6,050원입니다. 큰 손실 건 아니시고요. 아마 좀 최근에 매집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반이나 50%를 이 종목에 비중 실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부분이 전고점인 7,000원까지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좀 가능할까요? 하고 올려주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잡으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일단 결론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왜 가능하냐고 좀 생각을 하냐면, 매크로 지표를 사실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유가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작년부터 빠졌지만 사실 이에 대한 혜택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이제 항공주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올 한 해 실적은 좀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회사 내에서의 관리만 잘 들어간다면 사실은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한 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을 봤을 때는 7,000원 어프로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항공주도 다 움직임이 비슷했는데 4월 달부터 서서히 꺾였죠. 그래서 5월 달, 6월 달, 7월 달이 사실 주가가 좋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메르스 영향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행객 수가 증가를 하면서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를 띠고 있는 대표적인 업황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인바운딩도 그렇고요. 뭐 아웃바운딩도 마찬가지지만 감소, 여행객의 감소는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사실 약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아직 2, 4분기 실적 안 나왔는데 뭐 8월 중순까지 나오겠죠. 그 부분 한 보름 정도 안에는 이제 실적이 공시가 되겠지만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시장 예상치, 시장이 현재 가이던스로 잡고 있는 실적보다 아주 크게 안 좋지만 않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오히려 그때가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3, 4분기 때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면 현재 구간은 뭐 매수가 부근이신데 일단은 홀딩이 맞는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 다 차치하고라도 사실 7,000원 정도는 뭐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7,000원 선에서는 한번 뭐 단기적인 이익 실현이 좀 목적이시라면 한번 끊고 다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한공주에 대해서 올해 한 초만 해도 9,900원까지 가면서 이제 10,000원 드디어 돌파하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주가가 잘려 나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7,000원까지는 무난하다 하셨는데 비중이 많아서 만약에 좀 수익을 실현하신다면은 조금 더 남은 물량을 들고 간다면 2차 목표가도 조금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현재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한 부분은 2, 4분기 실적이 아직 공시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일단 1차로는 뭐 기술적으로 7,000원 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 정도 가격이라면 글쎄요. 일단은 7,000원 선 돌파가 가능하다면 뭐 8,0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보기에는 글쎄요, 현재 위치에서는 그렇게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 8,000원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 점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콤 한번 보겠습니다. 8318 저희 번호 쓰시는 시청자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이고 손실이 굉장히 크셔서 18,500원에 종목 진입했습니다. 오늘 13,900원의 종가가 나오면서 손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라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좀 매수 진입 가격대가 보면 조금 높아요. 좀 예. 비쌀 때 사신 것 같고 끌고 오다가 지금 너무 손실이 커지니까 이제 매도를 지금에서라도 해야 되나 시장 분위기가 또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이런 고민 때문에 올려주신 것 같거든요. 타이밍 어떻게 잡아볼까요? 근데 사실 시장하고 좀 다르게 움직인 게 코코모 같은 경우는 7월 달은 오히려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예,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코코모는 좀 바닥에서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그나마 지금 10,000원 초반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지금 리바운딩이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일단 진입 시기 자체가 그 올 초죠. 올 초에 사물인터넷이나 뭐 기타 뭐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 화랑일 때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6,500원 선에서 좀 자르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물인터넷 핀테크가 올 초에 강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쉬었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장 강할 때 쉬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조정받을 때 오히려 바닥에서 그 리바운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기대가 되는 업종, 대표적인 업종이 이쪽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대응은 한 16,500원 선을 목표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일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현대통신이라고 있는데 사실 코콤하고 현대통신을 같이 놓고 보시면 밸류 측면에서 사실 코콤이 좀 비쌌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코콤하고 대표적으로 S넷이라는 종목이 사물인터넷으로 가장 시세가 세게 붙었던 두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아무래도 테마주 성격의 모멘텀을 받고 움직였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밸류 측면에서는 사실은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보다 굉장히 비싸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현대통신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한데 차라리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코콤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종목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기술적인 대응만 말씀을 드리자면 16,500원 일단 매도가 말씀드리겠고 하반기에 다만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업종이 올라오는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빨리 좀 몇 종목 더 도와드릴게요. 아이리버 한번 점검해볼까요? 정말 이번 달에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는 화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데 저희 9365 시청자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9,160원에 진입이 됐고요. 비중도 좀 많네요. 40% 들고 있는데 진단 좀 도와달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글쎄 아마 좀 가격대를 보면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어제도 신고가 냈거든요. 네, 네. 근데 조금 늦게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올 상반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 굉장히 애를 먹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세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데 추후에 사물인터넷이 이제 수치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할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물인터넷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일단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SK텔레콤이고요. 일단 사실 그 사물인터넷이라는 부분이 통신사를 안 끼고 통신사가 무조건 껴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K텔레콤이 맘만 먹는다면 아이리버를 키워내기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숨겨진 사물인터넷이나 이러한 그 미래산업의 숨겨진 종목이다로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리는 크게 걱정하실 자리가 아니죠. 뭐 최근에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기술적인 대응이라면 역시나 이제 뭐 5일선 대응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관이 이번에 들어왔던 수급 이 부분이 체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실적 없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적자였다가 이제 간신히 턴어라운딩이 되고 있는데 뭐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왔죠. 그 음질 굉장히 좋은 그 플레이어 있잖아요. 네. 일본에서 이제 팔려나가는 그 부분이 매출의 5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터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 가지고 주가를 설명하기는 그렇게 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적이 뭐 터닝 돼봤자 1, 4분기 때 1억 영업이익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주가가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주가는 움직이고 있고 네. 최근에 기관이 들어온 부분은 사실은 글쎄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관 수급 5일선 체크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개인적일 수는 있는데 좀 개인적인 기대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기관이 뭐 매집을 많이 하고 있는 크게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이달 들어서 계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사 담아가고 있다는 점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짧게 좀 대형 전화 더 봐드릴게요. 삼성전기 56,000원에 저희 2546님께서 들어가셨고 25% 들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약간의 손실 구간입니다. 좀 전략 주실까요? 예,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 자체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권에 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7월 달에 보시게 되면 양봉이 크게 두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양봉 두 번 발생한 부분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반등의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이 잡히는 라인에 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는 한 6만 원 선 충분히 어프로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다만 동사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철저하게 좀 매매 관점으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영역이다 보니까 6만 원까지 기술적인 반등 보시고요. 6만 원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까지 게시판 주목을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차장님 일단 제약바이오주가 이번 주에 강펀치를 지금 맞은 구간이거든요. 아마 포트에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씩은 꼭 좀 들고 계시지 이제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홀딩을 해야 될까, 여기서라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계시고 결정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이번 주 조정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따라서 전략도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한번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번 조정이 여타 다른 조정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뭐 서두에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에 대한 훼손이 좀 발생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미약품이 대표적인데요. 사실 한미약품 대규모 계약 이틀 전인가요? 뭐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는 60만 원 선을 넘었다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유독 힘들었던 부분은 전적으로 뭐 한미약품 탓만하긴 좀 그렇긴 한데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기관의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이 부분이 시장 전체에 대한 우려로 번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중간에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뭐 사실 주도 업종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러한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끌어오던 흐름과 한 6개월 정도 끌어왔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까지 합해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를 굳이 드리자면 최근에 소주 관련돼서도 소주 주정업체들 많이 올랐지만 사실 주정업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게 절대 주도 업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곁다리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가장 시장의 핵심을 관통하는 종목은 제약바이오인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중장기 추세, 노령화 시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중장기 시대가 원하는 트렌드하고 굉장히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이러한 기술적인 훼손이 좀 발생을 했다고 놓기는 굉장히 다른 장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약바이오 끝난다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끈은 계속 잡고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다만 어쨌든 가격적인 기술적인 훼손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이즈는 향후 몇 달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3, 4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저점 매수가 가능할 거는 같은데 기술적인 대응은 항상 좀 하시면서 지금은 넘어가셔야 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장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쉽지는 않은 또 다음 주 장에 또 3분기에 좀 대응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빨리빨리 좀 시장 흐름 보면서 좀 대응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우신 차장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또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지금 장마가 후에도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통신주 3사가 많이 올랐는데요. KT가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는데 배당을 재개하겠다 올해 이런 좀 발표가 나왔네요. 주당 500원 수준에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매매하시느라 정말 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에 편히 쉬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